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많은 인간들은 여행 갈 때 가방에 네모가 많았다. 옷을 먹나요? 아니, 입고 가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싸가지고 갑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간들이 쌀을 안 가져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게 과거 많은 인간들이 놀러 갈 때 가져갔다는 쌀입니다. 이게 2인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2숟갈 같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놀러 갈 때 가져가는 배낭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통 이걸 메고 가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또 당일치기용입니다. 이제 2박 3일 정도가 되면 이제 트럭이기 때문에 오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자, 과거 많은 인간들 놀러 갈 때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휴가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휴가를 가면 차를 타고 갔을 때 고속도로를 또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 때문이고 고속도로가 아름다운 것은 휴게소 때문이죠. 또 휴게소 하면 핫바와 우동 그리고 통감자구이 이런 것들이 반겨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과거 많은 인간들 중에 약 98%의 사람들이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부터 갔다는 사실입니다. 통감자구이가 더 가까운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 연구진을 더욱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사실은 바로 화장실 들렸다 그냥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동과 핫바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 연구진을 어이없게 하고 한마디로 패닉 상태로 빠뜨려버린 사실은 아예 휴게소를 건너뛰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입니까?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자, 여러분, 이 야심한 시각에 또 이 보쌈을 드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거 많은 인간들의 문헌 속에서 보쌈에 관련된 새로운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기 보쌈이 아니고 과부 보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과부의 머리에다가 된장을 바르고 이렇게 배추로 싸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과부를 남자가 자루에 담아서 데리고 가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사람 혼자서 약 쌀 3가마리 정도 무게가 나가는 아줌마를 혼자 들고 가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남들 몰래 해야 되는 거라서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갔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걸을 수 있을까요? 지나만 가도 바람이 느껴지는데. 자, 과연 이 보쌈에 가는 것이 단순한 설화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소문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폭스클럽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비만인 시대 공포영화 몇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한국 영화 다양한 장르를 몇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화는 요즘에 이 형의 남자가 좋다 나쁘다는 설이 굉장히 많죠. 영화 비만형 남자친구입니다. 자, 연애학적 연구대상 비만형 남자와 이 특대형 여자의 사랑 이야기죠. 목보대왕 비만형 남자와 아슬아슬한 연애 모험담. 이게 남자친구가 비만형이라 같이 다니면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여자친구 먹을 거 뺏어 먹어서 여자가 갈등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화는 이제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피로 현장에서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 결국 치사한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영화 남들 박수 칠 때 먹어라입니다. 남자가 혼자 먹다가 잡혀가는 장면이죠. 방법은 참 좋은데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화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한 예술가가 술에 취해서 모든 예술 활동을 한다는 영화입니다. 영화 취해선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난 먹겠소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술에 취하면 자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들이 무너지는 게 좀 걱정이고요. 또 배우의 이름에 먹을 식자가 들어가는 국민 배우 최민식 씨가 열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화는 이번에 그 악화돼지상 5개 부분을 석권한 영화인데요.
엉뚱하고 순수한 한 폭식증 청년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찾아가서 얼룩말들을 잡아먹고 되는 감동의 드라마죠. 얼룩말을 얼마나 잡아먹느냐? 영화 말 한 톤입니다. 나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공감되는 목록이죠. 그리고 2222년 당신의 위장을 뛰게 하여. 또 이 주인공 초원이 명대사가 생각나는군요. 초원이 다리는 100kg짜리 다리, 몸매는 끝났어요. 아주 귀여웠던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 마른 인간 시대에 혐오식품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혐오라는 말, 굉장히 싫다, 미워한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식품 앞에 가서 붙을까요? 여러분, 이 혐오식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폭서클럽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도 여기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는 쇄골뼈와 몇 개를 먹어야 배부른지 알 수 없는 방울토마토, 메추리알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주게. 라라라 후배는 저 하늘에 날리고, 라라라라라라라 친구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샬라라 체육주입니다. 네, 한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세상에 애한테 젖을 물리더래요. 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여성의 전화에 상담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죠. 유머조차 고부를 이렇게 경쟁 관계로 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샬랄라, 오늘의 주제는 고부 갈등 해결하기. 얼핏 보면 고부들만 괴로울 것 같은데 사실 한 명 더 있죠. 누구예요? 그래요, 남편. 오늘은 이 세 명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의 괴로움은요, 아들을 뺏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들을 뺏긴다? 며느리를 이미 도둑놈으로 보는 거죠. 에? 며느리를 도둑놈으로 보는데 사실 아들을 납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공들여서 만든 내 제품 소비자한테 반품 안 당하고 잘 굴러가는 것만큼 그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나도 한평생 살면서 남의 집 귀한 아들 납품받아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며느리에 대한 이해는 동지애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쉬워. 며느리를 불러놓고 쉽게 시아버지 흉을 봐. 흉 볼 게 오죽 많아. 그리고서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였고 부인이었고 며느리였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말이야, 며느리 몰래 배운 신식 노래 한 곡 좀 뽑아주세요. 예, 아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애송이들아,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니네 남편도 똑같아. 오예, 다 애송이야. 감정이 없어, 정열도 없어, 인물도 없어, 니네 시아빠도 똑같아. 오예, 다 애송이야. 요런
시어머니를 어떤 며느리가 미워하겠어요? 자, 두 번째, 며느리. 네,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며느리는 항상 약자죠. 시집이 뭐야? 자기 편 다 떼어놓고 혼자서 새로운 집에 편입한 거죠. 이건 입학할 때부터 그 학교 출신과는 달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죽겠는데, 얘, 너 친정에서 뭘 배웠니? 어머 어머, 우리 김치에는 까나리 액젓 넣는 거 몰라? 몰라. 어떻게 알아? 까나리를 넣는지 까마귀를 넣는지. 그러니까 시자 들어간 시금치까지 미워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은요, 쉽게 잘 까먹는데 시어머니는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남자의 엄마예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듯이 시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거야. 괜히 멸치똥 까면서 이런 노래 부르는 거야.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그러면 어머님이, 얘, 너 왜 그래? 이때 어머니도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어머님의 힘들었던, 힘들게 아들을 키웠던 그 과거지사를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어머님의 삶과 노력을 이해하는 것도, 인정해주는 시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얘기가 끝날 무렵 어머니 손을 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젖은 손이 아니라 멸치똥 까든 손이라도 손의 촉각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은 최고의 며느리가 돼 있을 겁니다. 에? 샬랄라. 그리고 마지막, 남편. 흔히 고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변호사가 되라고 하죠. 엄마 의뢰인한테는 엄마,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가 이해하세요. 그리고 부인한테는 야, 우리 엄마 성격을 내가 모르니? 네가 이해해. 참아. 이러면 좋겠는데 99%의 남자가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된다는 거죠.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우리 엄마 뭘 잘못했어? 엄마는 또 쟤한테 왜 쟤만 미워해? 엄마 용돈 안 줘? 이러니 집안이 개판 5분 전 되죠. 집안이 개판 5분 전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남편이고 그 둘 사이를 가장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인데 이런 남편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을 다른 집에서 다른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딱딱 맞겠어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진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can't I? 행복하세요. 샬랄라. 추억의 학창시절 똑똑한 새.
이거 박수가 이런데 군대가 이거. 응? 조용해라 조용해라. 너 선생님 얼굴 보고도 그래 떠들고 싶나?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몸소 실감했다. 선생님 이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요걸 길러서 여기다 옮겨 심으려고. 그래서 기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염도 빠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 겨드랑이 털 함부로 자르지 마라. 누군가에게는 그 털이 피보다도 더 소중한 털이니. 알겠지?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한 권의 책은 경호라는 책이다. 혹시 읽어본 사람 있나? 경호. 들어는 봤나 경호?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했는데 너는 거의 철조망 수준이네. 응? 경호는 무슨 뜻이냐? 화이팅처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호다 말이야. 자, 철자가 G-U-N-G-H-O. 경호. 다 같이 해봐라. 경호. 경호. 이 책은 한 침몰 직전에 한 회사가 이 경호의 정신으로 다시 되살아난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쓴 책인데 쌤이 왜 이 책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최근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절망주의에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쌤이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듣기 싫은 사람 있으면 나가도 좋다. 나갈 때는 우산을 꼭 반납하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우산을 편 사람은 이미 중고가 됐기 때문에 우산과 더불어 일정의 수수료도 내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 김새 마음대로 뾰로롱. 그러니까 요새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라 가지고 했는데 자 장난 그만하고 이 경호란 과연 무엇인가 크게 3대 원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다람쥐의 정신 그리고 비버의 방식 그다음에 기러기의 선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다람쥐의 정신은 뭐냐? 야생 다람쥐를 보면은 하루 종일 먹이나 음식을 갖다 나르느라고 분주히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다람쥐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노? 다람쥐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말이 안 통하는데 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다람쥐의 행동은 동료들과 겨울을 편하게 지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다람쥐의 정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다 같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흔히 볼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달라진단 말이야. 음식점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일을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깨끗이 닦은 그릇, 기생충 각종 세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에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만 불 이상이 된다면은 맨날 독도가 저것 땅이라고 떠드는 아들 가들 땅을 통째로 다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맨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아들 더 큰 무기로 혼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웃고만 있을 게 아니고 객석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김쌤의 내용이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도 박수를 열심히 쳐준다면은 이 김쌤이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훌륭한 개그를 연구할 것이고 혹시 연말에 상이라도 받게 되면은 그 상금으로 이 탈모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기금으로 쾌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 국민이 아주 풍성한 모발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그만큼 여러분들의 박수에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다람쥐의 정신 알겠나? 다음 비버의 방식. 비버는 뭔지 아나? 동물인데 이 댐 만드는 데 일각이 있는 그런 아들이다. 댐 만드는 잘 만드는 동물. 비버. 어? 이 비버는 우두머리가 없어. 그러나 우두머리가 없지만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얘들이 한 댐 공사는 절대로 부실 공사가 없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비버의 방식인데 자 내용을 볼까?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너무 기니까 결정한다. 결정한다. 이게 다음 잘 못할까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것이 일의 능률을 더 올린다. 이게 바로 비버의 방식이다. 그 다음 기러기의 선물은 과연 뭘까? 기러기는 1년에도 몇천 킬로를 날아다닌다고 한다. 하루에 몇백 킬로를 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날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무슨 소리를 낸다. 무슨 소리를 내느냐? 새소리? 잡소리? 잔소리? 아니고 바로 격려의 소리를 낸단 말이야. 잘 날 수 있어. 끼룩끼룩. 그래 좋아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쌤이 개인기는 좀 약하다 이해해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골을 넣을 때만 응원을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4강 신화를 이뤘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골 먹었을 때도 그리고 페널티킥 실축을 했을 때도 우리는 열심히 응원한 결과 꿈을 이뤘다는 거 아이가? 대한민국! 그렇지. 이게 바로 우리가 겪은 기러기의 선물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이 기러기의 선물이 굳이 축구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러기의 선물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잘 살아보세 이 한마디로 그동안 다람쥐처럼 열심히 일을 해왔다. 지금은 이 비버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높이고 기러기처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다. 쌤이 왜 경호를 얘기했는지 알겠지?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하기로 하자. 쌤이 야들아 경호 하면 여러분들도 쌤도 경호 이렇게 한번 외치도록 하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야들아 경호. 쌤도 경호. 고맙습니다. 개그가 요리를 만났을 때 야식남녀. 예, 감사합니다. 저희 친척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식 남녀의 김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이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러게요, 오늘 보기 유난히요. 좋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저희 야식 남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한 달 정도 되니까 저희 폭소클럽 인터넷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음식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2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아이디 추적 60인분 쓰시는 분이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많이 부으신데요. 그래서 붓기를 빼는 좋은 음식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뭐 좋은 음식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질문인데 저도 이렇게 자고 나면 붓잖아요. 그럴 때는요. 선생님, 뭘요, 10년 동안 또? 안 빠지는 붓기는 살입니다. 인석 씨 농담도 잘하죠? 농담 아닌데요. 부었어요. 자, 이렇게 붓는 거 예방하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제가 잘 알지만 네. 부었다니까요. 검은 콩이 나요, 율무 나요,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붓기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참고로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해추류나 이런 검은콩 네, 이런 것들이 그럼요. 율무 이런 것들이 좋군요. 도움이 되죠. 이 붓기를 빼는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많은 분들 얼굴 부으시는 분들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압으로 붓기를 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네, 따라하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꽉꽉 자극시켜 이렇게 주면 해서? 얼굴 붓기가 잘 빠진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꿀밤 때리듯이 중지를 이용해서 입 주변을 이렇게 자극시켜 주면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얼굴 붓기가 잘 빠진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그리고 이 관자놀이라고 하죠. 네. 이 눈 옆에 있는 네.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이 중지를 이용해서 꽉 이렇게 여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 아파. 요건 아픕니다. 진짜 아프네요. 농담이고 정말로 좋은 그 지압혈이 있습니다. 네. 코 옆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 아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꽉꽉. 그래서 특히나 얼굴이 많이 부으신 분들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웃겨. 웃겨. 이렇게 웃겨. 참나. 아이고, 진짜인 줄 농담이었습니다. 알았잖아요.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던 이 혈이나 이 입 주변의 혈은 정말로 좋다 그래요. 붓기 그래요? 얼굴이 빨개졌나요? 예.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예, 예. 입 주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붓기 빠지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오늘의 야식 뭘까요? 오늘은요, 예. 아주 매콤하고 쫄깃한 거죠? 철판 낙지볶음입니다. 야. 네. 야, 굉장히 늘상이요. 좋아하시네요. 네, 늘상 우리 야식 메뉴처럼 별다른 재료 필요 없어요. 예, 예. 별다른 기술 없어도 되고요. 예. 우선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네. 낙지 보이시죠? 없으면요. 그럼 사야죠. 이 밤중에 사러 나가야 되나요? 그래도 사야죠. 네네. 냉장고 서랍 안에 들어있는 춘향이처럼 얌전히 앉아있죠? 네. 양파랑 대파랑 풋고추랑 오늘 냉장고 청소 좀 하시자고요. 네. 어떤 채소든지 간에 조금씩 남아있는 잔투리 채소들을 짜투리 전부 채소. 다 꺼내놓으시고요. 좋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양념만 있으시면 아주 매콤하고 쫄깃한 낙지볶음 맛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낙지 볶음 하니까 말이죠. 갑자기 그 개인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요? 성대모사. 어떤 제가 거? 일주일 동안 연습했거든요. 예. 잘 들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야,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세요. 그러시네요. 박수 칠 줄 그러시네요.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잘 들으세요. 낙지볶음 낙지볶음 다니엘 낙지볶음 낙지볶음 so how 웃을 때까지 할 거야 낙지볶음 낙지볶음 아니 인석 씨, 지금 다니엘 헨리 흉내 내신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는 머리 스타일만 다니엘 헨리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별명이 생겼습니다. 아, 머리 그래요? 스타일만 너무 똑같다 그래서 다니엘 머리 했니? 아, 머리만 어디 가서 했니? 다니엘 머리도? 네, 자, 이런 별명이 인석 씨 생겼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우리 배 꺼지기 전에 쓸데없다니요, 선생님. 빨리 낙지볶음 예, 예. 하시자고요. 예, 예. 우선요 낙지를요. 네. 머리를 잘 해서 소금 팍 뿌려서 깨끗하게 주물러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렇죠. 야채는요. 저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두시고요. 썰어놨습니다. 예, 예. 고추장에다 고춧가루랑 깨소금이랑 설탕이랑 마늘이랑 다 넣으시고 네. 매콤한 양념만 버무려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낙지에다 양념장 넣으시고 야채에다 양념장 넣으셔서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다가 철판에다가 네. 아주 빨리 구워내죠. 볶아내시면 되는데 왜 빨리 구워내야 되나요? 낙지는요 오래 볶으면 물이 질질질질 생기고요 질겨져요. 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구워내셔야죠.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철판 낙지볶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랑도 철판 낙지볶음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이게 도가 지나치면 말이죠 이렇게 질겨지고 맞아요. 질리게 됩니다. 맞아요. 달달 들 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내 여자친구 이럴 때 질린다. 첫 번째 휴대폰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귀신처럼 알아낼 때. 동감하시죠? 맞아요. 맞아. 예. 와, 질려. 너무 맞아요. 어떨 땐 무서워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또 무서워요. 상대방 또 이메일이나 미니홈피까지 자기가 다 관리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뭐예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미니홈피에 가봤더니 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얼마나 무섭든지. 야, 이럴 때 질립니다. 맞아요. 내 여자친구 이럴 때 질린다. 질린다. 두 번째, 100일 기념으로 커플 문신하자 그럴 때. 어머나. 무슨 우리가 송하진이 도장 찍어놓게. 아니 이런 분들은 또 KIS 뭐 이런 애매모호한 이니셜로 문신을 안 하세요. 정확하게 한글로 또박또박 김인석. 아니 그래도 김인석은 좀 나아요. 뭐 대한민국에 김인석이 저밖에 없는 거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집요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요. 개그맨 김인석. 어우 정말 이럴 때 질립니다. 사람 사귀지 마세요. 네, 이런 사람 안 사깁니다. 네. 아 그리고 내 여자친구 이럴 때 질린다. 마지막 사귄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애 이름 적었을 때. 어머나. 어우 너무 끔찍해. 와 그리고 말이죠 이런 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특이해요. 어머 자기야 이 바닥 너무 예쁘다. 우리도 집 사면은 바닥 이걸로 하자. 어머 그리고 맞아. 네. 우리 결혼 20주년 어디로 여행 갈 거야? 해외로 여행 가야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주년 걱정하니? 아. 정말 이럴 때 질립니다. 맞아요. 적당히 사랑도 적당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 정말 질리게 하는 거 틀림없는데요. 네. 오늘 그런 사람들 이 매콤한 낙지볶음 좀 먹고 아주 쓴맛 좀 단단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굉장히 매콤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맛있는 철판 낙지볶음과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네. 야식처럼 맛있는 밤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야식남녀의 김인석이었고요. 저는 요리하는 이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맨 한미왕 도전기. 반갑습니다. 네, 육주리 생명의 저 스마일 판매왕 유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 며칠간 이 보험을 좀 판매했었는데 워낙 계약률이 저조해서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좀 표를 함께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보험사가 말이죠.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회사가 파산 시 최대 5천만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사는 관리 감독 안 받습니다. 저희는 타치를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보호도 싫어합니다. 이런 것도 다 타치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타치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타치 당하면 욕지어리 하십니다. 저희 사장님이.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그 신뢰도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산 운용 시스템, 돈을 굴리는 거죠.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가 있는 그런 고수익을 창출하는 국가 사업에만 저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요즘 경마장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 주 배팅 어땠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저번 주에 배팅을 사실 좀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더 새로운 국가 기관에 좀 투자할 생각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 강원도 갑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인생의 멋진 상품, 이 소개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출발할까요?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각종 질병과 사고에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요. 병은요, 내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골절상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출근 시간 급하게 버스를 타다 넘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골절 치료비 플러스 대중교통까지 플러스해서 무려 2배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단 하이힐 사이즈가 29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하면 안 해드립니다. 만약에 발냄새 나도 안 해드립니다. 좀 그렇잖아요, 발냄새 나면. 자, 그리고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부부 생활, 뭐 부부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남편분이 흥분을 해서 집안에 가재 도구를 막 던진다는 거예요. 저희 보험사 다 보험사에 차 있죠? 저희는 집안에서 던지는 가전 모든 가재 도구를 다 보상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접시, 스탠드, 뭐 밥통 이런 자그마한 건 안 해드립니다. 피아노, 그것도 그랜드 피아노를 집어던졌다가 남편이 붙박이장을 띄워가지고 던졌다거나 12자짜리요. 그런 거만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하고 계시는군요. 자, 근데 말이죠, 남편분이 흥분해서 말이죠, 여자분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때는 보상이 뭐고 다 필요 없고 저희 욕조리 사장님 집으로 가가지고 일단 우리 부인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이름이 바로 친정간 금자씨보험. 네, 역시 여러분들은 역시 개그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상품이죠. 자, 그러면은 부인은 친정가 있어요. 남편은 집에 있게 됩니다. 근데 누구랑 있을까요? 저희 욕지거리 사장님하고 같이 있게 돼 있죠. 그러면 남편분은 지상 최대 욕지거리 쇼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 남편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의 욕을 계속 듣는다는 거죠. 남편이 친정에 가서 부인을 모셔와야지만 비로소 욕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접수된 보험 민원이 무려 17,900건 가운데 말이죠. 그중에 그 고객이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약관이 좀 틀리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보험사와 타 보험사의 차이점, 저희는 고객님이 인생을 살다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상황을 철저히 분석 결과를 내서 무려 11억 9천여 가지의 사고 상황을 약관에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찾아만 오시면 됩니다. 1억까지 난다는 거. 참고로 가나다 수준으로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지워놨습니다. 못 찾게요. 네.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제가 언젠가 한번 펴봤더니 중간쯤에 하나 무려 10억짜리가 있는 엄청난 보상금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적다가 너무 기억이 안 나서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억. 궁금하시죠? 자, 내가 퇴근길에 집에 갔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그러면 10억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단 10번을 맞아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20번을 맞으면 20억이겠죠. 욕심나시면 계속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날까요? 저희는 저희 보험사는 항상 고객 감동 서비스와 함께 한다는 거죠. 무려 얼마일까요? 100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 은행에만 있는 돈, 이 100억. 어떤 상황에 드릴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요, 죽었다 깨어났다. 그러면 100억 드립니다. 100억 드립니다. 죽었다 깨어났다. 단 약간의 그 간단한 증빙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녹음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천길 가는 지도를 만들어 오셔야 되고요. 그런 간단한 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 주 시청자 게시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보험 좀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어.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렸더니 왜 안 받습니까? 사람 어색하게요? 도와주십시오. 저 지금까지 스마일 판매왕 유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달린다. 바퀴 달린 사나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쁘게 생겼죠? 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빈입니다. 사실 수빈 양이 제 친동생은 아니고요. 그 홍록기 씨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저하고 눈높이가 딱 맞다고 소개시켜줬어요. 수빈 양 교복 되게 예쁘죠? 네. 이 교복이 근데 왜 이렇게 예뻐요, 그게? 저희 학교가 교복 때문에 되게 유명한데요. 저희 학교 교복을 ang 선생님이 디자인해 주셨거든요. 선생님요? 바로 그분이세요. 요즘 학교 다니기 어때요? 재밌어요? 사실 학교 막 다니는 학생 중에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학교 측에서 저한테 큰 방이랑 혼자 쓸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되게 좋아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수건 거리가 너무 높아서 손에 안 닿아요. 아, 그러면 수건 걸기 되게 힘들겠네요? 아니요, 그냥 막 던져놔요. 그냥 막 던져놔요? 네, 수빈 양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누구예요? 신화 속의 유명한 인물이에요. 누구? 신화의 혜성이 오빠요. 그래서 콘서트도 되게 많이 다녀요. 아, 콘서트 가려면 그 지하철 같은 거 타야 되는데 지하철 타기 힘들지 않나요? 지하철 타는 건 그래도 양반이죠. 콘서트 측에선 아예 휠체어 타고 온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녔으면 이제 알아줄 때도 된 것 같은데 경사로도 없고 통로랑 복도랑 막 계단이랑 다 이어져 있고 그치만 제일 아쉬운 거는 스탠딩 공연이에요. 그건 돈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아, 저도 예전에 눈물을 머금고 이 스탠딩 공연 한번 갔었는데 갔다가 밟혀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도 벌쩍벌쩍 뛰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기 피하기가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맞아요. 수빈 양은 나중에 크면은 어떤 꿈이 있어요? 저는 아나운서 일 하고 싶어요. 아나운서요? 네. 아나운서는 휠체어 타고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오빠는 휠체어 타고 개그맨도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시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면 안 되죠. 특히 뉴스 같은 거는 앉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뉴스를 앉아서 진행하니까 수빈 양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군요. 우리 수빈 양에게 기회를 한번 줘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박수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 물길을 내는 데는 고작 몇 달밖에 걸리지도 않던 서울시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일에는 수년째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까지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박수빈이었습니다. 이 9시 뉴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 수빈 양을 잘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꼭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오늘 수빈 양을 만나봤는데 전 수빈 양을 만나보니까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요? 수빈 양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수빈 양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을 만들어주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휠체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교실 다니고 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처럼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빈 양이나 저는 이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저희가 휠체어를 타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 건강하게 바뀌어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빈 양, 우리 자부심을 갖자고요.
어머 오빠 아직 모르셨구나. 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아씨 괜히 얘기했네. 네 지금까지 박대웅. 박수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너무나 신선하고 발빠른 뉴스만 전해드리는 최신 뉴스의 유민상 이동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톱 탤런트 태현실, 장옥재 씨 주연의 1일 드라마 여로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덩달아 텔레비전 판매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욱재 씨의 실감나는 바보 연기에 시청자들이 영구 연기를 하는 배우가 진짜 바보가 아니냐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방송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자, 나는 자꾸 왜 연구 얘기하는데 땡칠이가 떠오르지? 그래? 난 이상하게 우리 동네 한 꼬마 녀석이 생각나는데. 누구? 형네라고 영구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 걔가. 그래? 응. 그럼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걔가 연구 흉내 가지고 코미디언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걔 영화 감독 안 돼. 아 그래? 가서 봐. 근데 그 어. 캐릭터 이름이 뭐라고? 바보가 누구? 아 영구. 영구? 응. 아 근데 왜 내 대본에는 영구 없다. 이 사람이 지금 방송 중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다음 뉴스나 진행해요 이 사람아. 되게 뭐라고? 같이 해 그럼 같이 해. 알았어요. 자, 안, 투, 쓰리, 포. 다음 뉴스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벅찬 소식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말 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자, 내가 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거 나중에 북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끔끔인가? 아이 뭐 어때? 나는 정주영 회장이 소떼 물고 북한 가는 거 꿈꿨는데. 이 사람이 술 취했나? 왜 금강산 구경을 간다 그러지 이 사람아? 갈 수도 있지. 가갖고 북한 평양 냉면도 먹고, 북한 사람 만나고 사진도 찍고. 헛소리 그만. 김일성이 죽어야 되는 일들이야. 자, 여러분, 지금 생방송 평화의 댐 성금 모으기가 한창입니다. 운동에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의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인 개그맨 이주일 씨 3만 원, 톱 가수 윤수일 씨 3만 원. 드라마 수사반장팀 일동이 5만 3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의 댐 성금 모으기에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뉴스. 다음 뉴스입니다. 낙동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 원액 1.3톤이 인근 주차장에 흘러들어 수돗물을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런 단수 파동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수돗물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는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이 물을 돈 주고 왜 사 먹어 이 사람아? 차라리 쓰레기를 봉투 사서 버린다 그래 그냥. 뭘 말도 안 되고 있어? 아, 캔은 캔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분리수거하고. 이 사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을 먹고 남는 게 있는 걸까요? 궁금증은 더욱더 가져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지만서도 그게 지금 그 코너야 지금?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분리수거해야 되고 그런 날이면 내 소가 성을 가라 성을. 성? 그래. 하긴 그래. 그럼. 나도 그러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말도 내가. 안 돼, 그래. 그렇지. 자,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건전한 여름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뉴스의 다니엘 민상. 동순이었어요. 형과리. 자네는 그 성을 바꾼 거야? 신선한 개근데. 대거 센세이션 369.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69의 홍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7가지 습관이 있다. 물론 축구 감독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지금 제 뒤에는 2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나 신뢰받는 축구 감독. 2006년 월드컵도 문제 없습니다. 축구 감독 유상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서나 신뢰하는 축구 감독.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실례 좀. 아, 나 축구 감독, 나 동민이. 자, 지금 이 두 남자가 축구 감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 현재 축구 감독 생활을 하고 계신데 선수 시절의 경력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선수 시절에 네.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그리고 97년 최다 골 기록, 그리고 98년 미국 월드컵 최연소 발탁, 최초 발탁.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저만 보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골게터라고 불렀습니다. 네. 동민 씨는? 나도. A매치 최다 벤치 생활 기록. 97년 최다 자살골 기록. 98년 미국 월드컵 경기 도중 최초 발작. 그래가지고 그런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두 분께서는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 감독 수입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나요? 각 팀의 승패율에 따라서 그 감독들의 연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또 저희 팀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구단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받는데요. 저는 그 금액을 모두 유소년 축구 개발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동민 씨는요? 나도 내가 부수입으로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내가 딱 경기장에만 딱 들어서면은 이렇게 나한테 이 빈병들을 이렇게 던지더라고. 그거 모아가지고 좀 팔면 이게 짭짤해. 근데 이게 또 내가 주스러 다니고 이럴 필요도 없어. 내 앞에 척척 떨어져 그냥. 이런데. 자, 두 분께서 모두 일기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00년 6월 22일 중국 축구 감독으로 왔다. 말이 전혀 안 통한다. 답답하다. 이런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다. 2000년 6월 22일 비행기로 중국 축구 감독으로 왔다. 말이 전혀 안 통한다. 욕해도 모른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중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선수들은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다. 예상했던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수들이 훈련받을 때 함께 운동장을 돌며 땀을 흘렸다. 저녁에 방에 와보니 내 책상에 한가득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자세한 신상 자료가 쌓여 있었다. 선수들이 나를 믿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난 아직 중국어를 모른다. 중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선수들은 여전히 나를 깔보는 눈빛이다. 예상했던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수들이 훈련받을 때 물을 떠다주고 빨래도 해줬다. 저녁에 방에 와보니 내 책상에 한가득 그동안 숨겨놨던 속옷 빨래와 양말이 쌓여 있었다. 선수들이 나를 몸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복수할 거야. 자, 두 분께서는 전반전이 끝난 하프타임 때 주로 선수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지시하세요? 이 하프타임 때는 축구 경기 진행 양상에 따라서 직접적인 좀 더 구체화된 전략 지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판넬 가지고 직접 지시를 합니다. 잘 봐, 상대편 전략이 지금 352 시스템 아니야. 그럼 우리는 442 전법으로 맞서야 된단 말이야. 자, 공격수, 그리고 중앙, 그리고 수비가 있잖아. 수비, 상대편이 오면은 수비는 막어. 그리고 나서 공격수한테 패스를 해. 그래서 공격수는 골을 넣어. 그럼 이깁니다. 그죠? 수비는 맞고 공격수는 누구,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지금 외국인 감독은 뭐 말이 통해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요 딱 세 마디만 합니다. 축구
pass, pass, defense, goal. 이렇게. 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개판이지. 맨날 이기던 일본한테도 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유. 그러면 동민 씨가 이번에 확실히 한번. 알았어, 내가 네. 볼게. 자, 일단은 모여봐. 자, 기록을 보면, 자, 상대편은 지금 비파 랭킹 4위란 말이야. 네. 우리는 21위. 아우, 이건. 아, 뭐예요? 선수들 사기나 떨어뜨리고 빨리 제대로 해보세요. 알았어. 자, 똑바로 와봐. 여기, 너 여기 한 명 있지? 그래, 여기 또 한 명 있어. 근데 여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지렁이 3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골 아유 무서워. 돌려. 무서워. 심장이 약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2006년도 독일 월드컵 선수 구상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그 최종 수비로는 노련한 유상철 선수, 그리고 골키퍼는 검손 이윤재 선수, 그리고 투톱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박주영 선수와 안정환 선수. 이런 식의 어떤 포지션이라면은 세계 어느 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동민 씨가 생각하는 대표팀은요? 나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짜놓은 애들이 있어. 그 팀만 딱 오면은 월드컵도 문제 없지 내가. 일단 이제 최종 수비에는 우리 최용만이가. 걔 있으면 못 오거든. 다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이 골키퍼는 좀 커야 돼. 키도 크고. 한기범. 다 막아. 커서 밑에가 조금 그렇지.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게 공격. 이게 나는 3톱으로 허동택 트리오를 이용하는데 허재, 강동희, 김유태 이렇게 얘네가 손발에 착착 맞아. 그리고 허재 있잖아. 걔가 걔만 슛을 넣었다 하면 3점으로 져줘 또. 걔만 있으면.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더 멋진 축구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축구 감독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축구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감독 여러분들 화이팅! 가혹한 신들의 개그 무대 루킨 두키 개그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켓누키 개그 퍼레이드 홍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켓누키 개그 퍼레이드가 어떤 코너인 줄 아시죠? 신인들입니다. 사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우리 신인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약간 재미가 없던 누군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이분들 큰 상처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로켓누키 개그 퍼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상상, 상상만 해도 웃을 수 있잖아. 김진, 이상구. 아하. 상상만 해도 아하 웃을 수 있다. 아하. 야, 날씨 무지하게 덥다, 상구야. 날씨 무지하게 더운데, 야,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와. 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일기예보를 닥터너 노홍철이 하면 웃길 것 같지 않냐? 아침 뉴스에서 하잖아. 아침 뉴스에서. 닥터너 노홍철이 일기예보 하잖아, 아침 뉴스에서. 내가 웃음니? 나 아침 뉴스 안 보냐? 볼래? 너 딱 기다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너 노홍철이 왔습니다. 닥터너 여러분 모두 다 굿모닝. 여러분 모두 굿모닝이고, 여기 웃지마 여러분 굿모닝이고. 자, 여기 딱 보면 여기 지도가 있어. 지도가 있는데 여기 서울 딱 보니까 서울에 먹구름이만큼 있는 거야. 먹구름이 있는데 여기도 강원도로 가니까 강원도도 먹구름이 하나, 그 밑에도 하나, 그 밑에도 하나. 계속 먹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야. 계속 먹구름이 있어서 계속 먹구름이 있어서 결국엔 내가 남해까지 내려왔어. 남해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도 먹구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주도까지 내려왔어.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 제주도에도 먹구름이 있어. 그래서 결국엔 올 여름 휴가 끝. 좋아, 못 가는 거야. 야, 못 가. 야, 너 뭐하냐? 아하. 상상만 해도 아하 웃을 수 있다. 아하. 빠르다. 무지하게 빠르네. 배달. 야, 근데 저 집 짜장면이 예술이야. 끝내줘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짜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짜장면 배달원을 개그맨 남희석 씨가 하면 되게 웃기겠다. 그치? 북경로. 어? 북경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북경로에서 남인석이 배달하잖아. 그만 좀 해. 좀. 내가 웃음냐? 투잡이야 요즘에는. 아 맞아. 볼래? 볼래? 너 딱 기다려. 나 남이석이요. 짜장면 배달 가야 되는데 바라바라 다 왔어. 야,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짜장면. 근데 단무지가 없어요. 왜? 단무지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안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짜장면 집에 단무지가 없겠냐고 안 갖고 온 거지. 야, 뭐하냐? 아하. 상상만 해도 아하 웃을 수 있잖아. 아하. 버스가 왜 이렇게 하노니 더워 죽겠는데. 버스 타면 에어컨 있는데. 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오지명 아저씨면 웃기겠다. 239번 버스?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 이제. 239번 버스. 그게 뭐? 239번 버스 오지명 씨가 운전해. 내가 웃음니? 아, 너 못 믿냐? 너 볼래? 볼래? 너 딱 기다려. 임마. 오지명이야, 임마. 버스 임마. 임마 이게 뭔지 알아, 임마? 이게 뭔지 알아? 치. 문 열려서 타, 임마. 얼른 놀러와, 임마. 문 닫게. 아저씨, 저 죄송한데요. 저 오늘 지갑을 잊어먹어서 500원밖에 없거든요. 500원만 내고 한 번만 타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임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뒤에 한 명도 없네 보니까 처찬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500원만 내고 이렇게 타면 안 될까요? 한 번만이야, 임마.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임마. 예? 너 500원 냈지? 네. 서서 가, 임마. 너 임마 버스 요금이 900원인데 500원만 내고 어떻게 앉아서 갈라 그래, 임마. 이 자식 야. 무지하게. 너 지금 뭐 하냐? 아하. 상상만 해도 아하 웃을 수 있잖아. 아하. I love soul. 야, 갑자기 네가 랩하니까 생각난 건데 탤런트 주연 아저씨하고 도일 선생 아저씨하고 같이 둘이 그룹 나오면 되게 웃기겠다, 그지? 신인 그룹으로. 노래 괜찮더라. 가사 좋더라고. 뭔 소리야 또? 리듬이. 모르냐? 탤런트 주연 아저씨하고 도울 아저씨하고 둘이 앨범 냈잖아 이번에 싱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리듬 들어볼래? 어? 볼래? 야, 너 딱 기다려. 같이 하자 이거. Everybody say yeah. Everybody say yeah. Let's go. 지나간 여름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녀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 이것저것 될 것 없이 난 그냥 푹 빠져버렸어. 난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 난 사랑에 푹 아하. 상상만 해도 아하 웃을 수 있잖아. 아하. 안녕하십니까. 진상소방서입니다. 예야. 예야. 예? 비디오 가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 안 그래도 비디오 갖다 줄라. 예? 지금 비디오 가게 불이 났다고요? 그럼 며칠 더 봐도 돼요? 아이 나 바빠서 잘 못 봤는데. 예? 예? 상관없으니까 빨리 오라고요? 분명히 상관없다고 했죠? 아싸! 저희 진상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 찬스는 잘 안 놓칩니다. 예야. 예. 일본 사람이 전화 왔는데 어쩌지? 예이. 예이. 반지 너? 반지가 손가락에서 안 빠진다고요. 니 와 그랬노? 어쩌다 그랬노? 그래가 일단 반지노 몇 K노 됐을까라네?
24K다요. 왔다야 나니만 그거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마스? 예. 일단 빼기만 하면 내 거니까 손대지 마셔. 예. 저희는 진상서방 돼서 가라네. 이와나 긴급 상황 대신 돈 되는 거 보면 환장한다요. 예예. 덕칠아. 야, 니 오늘 미숙이 결혼식장에 안 갔나? 결혼식장에 불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에이, 이 기쁜 날 내가 가면 안 되지. 알잖아, 니도 미숙이 남편 내 싫어하는 거. 지금 빨리 상관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덕칠아, 미숙이 이제 내 여자 아니야. 알잖아. 그러면 일단 불 꺼줄 테니까 내가 끈 걸 하지 말이. 알았지? 저희 진상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 상황 시 쿨하게 보내줍니다. 지금까지 진상소방서의 김원희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대회 정경미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지게 빡세지요. 오늘 나온 어린이는 평양소학교의 김순아 어린이입니다. 네! 김순아 어린이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주 꽃같이 아름다운 선생님이 나오시는 걸 보니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이대겠습니다. 남한에는 신문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선이라는 사람이 요즘 아프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아플까요? 정답은 신문선은 머리가 아픕니다. 와, 그렇지요? 합격입니다. 정답을 말할 때 입을 쭉쭉 벌리는 게 제비새끼 조동아리 같구만요. 그래도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나만의 동요 한 대목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삐리리에 땅굴? 아이, 틀렸습니다. 그 밭자로 끝나지요? 지뢰밭? 합격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가족끼리 만든 지뢰밭이 잘 터지지요. 이번에는 남한에서 즐겨하는 놀이 중 끝말잇기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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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이미끼니 딱야요 쿵이미끼니 딱야요. 동포의 쿵쿵따, 에미나이 쿵쿵따, 이원종 쿵쿵따, 총각나 그런 단어 쓰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쿵이미끼니 딱야요 쿵이미끼니 딱야요. 원숭이 쿵쿵따. 이런 총각나 에미나이. 요즘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떨려는 주책을 많이 떨어서 생긴 이름이다. 가위페입니까? 동글페입니까? 기회 쓰겠습니다. 무슨 기회 쓰였습니까? 자리 바꾸기 기회 쓰겠습니다. 예. 정답이 뭐지요? 가위표입니다. 합격입니다. 아주 보통 내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들이대가 보겠습니다. 남한의 태권도에는 뒤차기, 뒤돌아차기, 그리고 무슨 차기가 있을까요? 머리차기. 머리차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가 잘한다. 네, 좋았습니다. 북한 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대회 마지막에 머리 차는 거 정말 재밌죠?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로켓루키? 네.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신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로켓루키 개그 프라이드 홍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서클럽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만 활짝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